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팡입니다. 비트코인 조용한 IPO 최근 횡보는 장기 강세 신호다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이 기사에 대해서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하셔서 최대한 빠르게 정보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최근에 이 비트코인이 이 횡보 장세를 보여주고 있죠. 다른 것들보다, 다른 자산들보다 이제 상승세가 나오지 못하고 오히려 조정세가 나오는 입장에서 왜 이런 조정세가 나오고 앞으로 왜 장기 강세 신호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좀 그 신빙성 있게 설명을 한 내용이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 내용 한번 자세히 들어보시고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비트코인이 위험자산 상승 장세에서 소외되는 이유 는 이 거대하고 조용한 비트코인 IPO 때문이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초기에 고래들의 이 막대한 차익 실현 물량을 신규 기관 투자들이 꾸준히 흡수하는 성숙기에 진입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비트와이즈 CIO 매트 호그는 이 같은 분석을 공유하면서 오랫동안 읽어본 이 비트코인 시장 현황에 대한 가장 훌륭하고 정확한 글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분석가인 조르디 미소의 글을 요약한 건데요. 자, 여기에서 이제 왜 비트코인은 안 오르냐, 이 이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저희 구독자분들도 시청하시는 분들도 이걸 이제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왜 비트코인만 안 오르냐?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게 비트코인 자체가 고장난 게 아니라 마침내 전통 금융 방식의 IPO를 치르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이제 IPO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전통시장에서 IPO는 이제 초기 투자자들이 막대한 위험을 감수한 대가로 유동성을 확보하고 수익을 실현하는 이 성공의 순간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기업 공개라고 하죠. 결국에는 이제 초기 투자자들은 상장 전에 대부분은 그 주식에 이제 투자를 하게 되는데, 그 기업에 투자를 하게 되는데, 이거를 엑싯이라고 하죠. 이게 수익 실현을 하고 싶어도 이제 수익 실현을 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상장이 돼야지만 그 유동화가 이제 되기 때문에 그 유동성이 확보가 돼야지만 이제 수익 실현이 가능해지죠. 그게 이제 일반적으로 주식 시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인데요. 초기 투자자와 이제 창업가들이 지분을 매각하고 소유권이 분산되는 시기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주식에도 똑같아요. 그 상장사들이 겪는 일 중에 일반적인 일들 중에 하나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장 전반이 랠리를 보여도 이 해당 주식은 이 횡보를 하거나 조정을 겪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이들은 이제 공학 매도가 아니라 수년간 인내에 대한 보상을 질서 있게 현금화합니다. 그러니까 차근차근 이제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인내의 보상을 이제 받는 거예요. 그것들을 한 번에 수익 실현을 하는 게 아니고 조금씩 나눠서 수익 실현을 하죠. 왜냐하면 이걸 이제 강하게 매도를 해버리면 시장 자체가 폭락을 와버리기 때문에 분할해서 계속해서 이제 파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으로 이제 IPO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일어나는 현상들이고요. 이 초기에 이제 사이버펑크 투자자들이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초기 투자자들이죠. 거의 10년 전 투자자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거의 7년에서 10년. 막대한 부를 실현할 수 있는 이 시장 깊이가 ETF 등을 통해서 마침내 확보가 됐다는 거죠. 이들이 질서 있게 물량을 분배하고 있다라는 분석이에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결국에는 이 사이버펑크 초기 투자자들,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미 초기부터 이 믿음이 있었고, 이게 앞으로 오를 것이라는 그 신뢰가 있던 투자자들이죠. 강한 믿음을 통해서 거의 7년에서 10년 동안을 계속 버틴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금까지 유동화를 하지 않는 이유는 그럼 무엇이었냐?
이걸 이제 유동성을 받쳐줄 만한 시장이 이제 되기를 기다린 거죠. 전체적으로 시장이 이제 커져야지만 이 물량들을 받아줄 수가 있잖아요. 대량의 물량들을. 이 대량의 물량들을 이제 받쳐줄 수 있는 시장이 열렸다라고 판단한 거죠. 그게 이제 ETF 시장이 열린 겁니다. 비트코인 ETF 시장이 열리면서 전통 금융에서 이제 자금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럼으로써 이 고래들이 매도를 하는 물량들을 이제 받아줄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 물량들은 ETF 쪽으로 이제 들어오면서 이 물량들이 서서히 해소가 되고 있는 건데, 이 주장을 이제 뒷받침하는 결정적 증거가 나왔다라고도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마이크 노보그라츠 갤럭시 디지털 CEO는 최근 실적 발표에서 단 한 명의 고객을 위해 90억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매각했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이 투자자는 이제 사토시 시대 투자자로 이제 추정이 되고 있고, 오래된 고래가 마침내 수익을 실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막대한 물량이 나왔어요. 매도 물량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가격이 붕괴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지금 최근에 투자를 하신 분들은 지금 가격이 붕괴한 것처럼 보여질 수 있는데, 이건 전혀 붕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대부분은 이제 30%에서 40% 이상, 기본적으로 불장에서도 이게 기본적으로 조정의 퍼센트였거든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변동성은 진짜 엄청나게 강했는데 지금의 가격 조정은 양반이라는 거죠. 그렇게 크지 않았다. 오히려 횡보를 하고 있는 정도의 수준이고, 이 물량을 흡수하는 거대한 매수 주체가 존재함을 시사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90만 달러, 90억 달러죠. 90억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매각했어요. 90억 달러면은 이게 얼마입니까? 조 단위가 넘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 정도의 자금이 한꺼번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물량을 다 소화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온체인 데이터 역시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데, 수년간 움직임이 없던 초기 지갑에서 비트코인이 꾸준히 이동하면서 거래소 등으로 유입되고 있다. 지금 그러니까 과거에 고래들이 지금 이제 그 수익 실현을 일부를 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물량들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은 잘 버텨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2024년 12월 이후 비트코인과 나스닥의 상관관계는 완전히 무너졌다라고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석가는 이는 거시 경제적 약세가 아니라 특정 자산 내에서 발생하는 고유한 수급 이벤트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나스닥하고 지금 달리 움직이는 이유는 결국에는 비트코인이 가진 이 현재 특성 때문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과거에 이 초기 투자자들, 초기 고래들이 매도세가 나오고 수익 실현을 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시적인 이벤트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코어 위브 등 2025년 선국적으로 IPO를 마친 기술주를 비교하고 있는데, 이 코어 위브 같은 경우도 똑같이 초기 급등한 이후에 몇 달간 횡보하는 패턴이 나타났다는 거죠. 이게 성공적으로 IPO를 한 주식들의 일반적인 흐름들이고요. IPO를 하면 결국에는 IPO 전에 초기 투자자들이 이제 수익 실현을 할 거 아니에요. 이때 조정세가 나온다는 거죠. 이 조정세가 물량이 기존의 초기 투자자들의 물량에서 이제 새로운 투자자, 신규 고래들에게 이제 물량이 넘어가는 순간이라고 보면 되고, 이 순간이 지나면 다시 한번 재차 상승하는 흐름들이 이제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의 펀더멘털은 그 어느 때보다도 견조하고, 해시레이트는 사상 최고 수준을 유지하면서 네트워크 보안성이 강력하다는 점도 현재가 약세장이 아님을 시사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해시레이트도 사상 최고치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걱정할 때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비트코인 분석가는 현재 상황이 장기적으로 매우 강세 신호다라고 오히려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 소수고래의 변동에 시장 전체가 휘둘리던 이 깨지기 쉬운 구조, 이 프레질한 소유 구조에서 ETF, 연기금, 기업 재무팀 등 이 수백만 명의 투자자에게 소유권이 분산되는 이 강력한 구조로 변모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거죠. 이 고래들이 바뀌고 있어요. ETF에서도 들어오고 있고 연기금에서도 자금이 들어오고 있고요. 상장 기업들, 일반 기업들의 재무팀에서도 트레저리 전략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다양한 이 기관 투자자들의 유입이 지금 되고 있고 일부 소수 고래들이 내다 파는 이런 변동성이 심한 장세가 아니라 이제 안정적인 장세로 이제 변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사이버펑크의 실험에서 이제 글로벌 통화 자산으로 진화하는 과정의 필수적인 단계에 들어왔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이들의 물량 분배가 완료되면 비트코인은 훨씬 더 안정적이고 성숙한 자산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변동성은 비트코인 탄생의 대가였고 이 안정성은 비트코인 성숙의 증거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앞으로 이제 변동성보다는 비트코인은 안정성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실제적으로 자금의 출처가 기관으로 바뀌면서 예전에 그런 변동성, 극심한 변동성 대신에 안정성으로 지금 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조용한 IPO가 거의 완료됐고 이 과정이 끝난 후 진정한 기관의 시대가 열릴 것이다 라고 덧붙이고 있죠. 그래서 지금의 비트코인의 이 조정 정세를 굉장히 잘 설명한 내용이다라고 보여서 이걸 한번 가져와 봤고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정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2월 이후 암호화폐 시장 바꿀 5대 촉매라는 기사고요. 이 초대형 강세장 불씨가 암호화폐 시장에서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유동성 환경 변화와 규제 진전, 주요 프로토콜 업그레이드가 핵심 촉매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자, 폴 베런이라는 사람이 지금 암호화폐 전문 유튜브에서 이야기한 내용인데요. 연방준비제도의 긴축 종료가 예정된 12월 1일 이후 완화적 유동성 전환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는 2023년 유동성 공급 확대 시점 이후 비트코인이 강한 상승 흐름을 보인 점을 언급하면서 향후 유동성 국면 변화와 이 암호화폐 자산에 대한 긍정적 자극을 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엔 시장의 유동성이 많이 풀릴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자금들은 결국엔 비트코인에 들어올 것이다 라는 강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베런은 미국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 이 클래리티 법 진전 여부가 핵심이다 라고도 보고 있는데요. 셧다운이 해소되면 입법 논의가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상원에서 이게 통과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지금 셧다운 때문에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셧다운이 이제 해소가 되면 진행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 제도화와 투자자 신뢰 회복을 촉진하는 주요 전환점이 될 것이다 라고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폴 애킨스가 언급한 이 암호화폐 기반 은퇴 계좌와 적경성 투자자 규정 개편 논의 같은 것들도 제도적 진전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401k 은퇴 계좌 있죠. 이 퇴직연금에 대한 계좌인데 가장 대표적이고 이 엄청난 자금들이 있습니다. 이 자금들에서 이제 암호화폐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이제 활짝 열리는 이 법안들도 이제 통과를 시킬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법안 통과까지 가면 이것도 엄청난 기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베런은 이 토큰화 자산과 인공지능 기반 에이전트 결제,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성장, 그리고 국가 차원의 블록체인 도입이 지속되는 구조적 상승 트렌드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트렌드가 많이 바뀌고 있는 것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이 토큰화 자산의 토큰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RWA라는 부분인데 이게 엄청난 자산들을 유동화 시킬 거고 블록체인화 시키는 겁니다. 결국엔 다 토큰화가 이제 되는 거고요.
이 토큰화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은 엄청난 수혜를 받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기반 에이전트 결제도 암호화폐를 당연히 통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인공지능 에이전트가 사람을 통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결제를 하는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도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성장, 당연히 이것도 관심을 둬야 되겠죠. 그리고 국가 차원의 블록체인 도입 같은 것들 중요한 호재들입니다. 자, 비트코인 강세장 마지막 국면 진입 정점은 언제인가 라는 기사고요. 자, 비트코인이 이제 침체된 분위기 속에서도 이 10월 29일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기존금리를 인하를 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의 심리적 지지선인 11만 달러 아래로 하락하면서 지금 비트코인에 대한 흐름은 조금 잠잠한 가운데 단기적으로 이 프랙탈 창립자인 CEO 주앙 웨데스는 이 비트코인이 단기적으로 새로운 사상 최고가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사이클의 정점 가격은 14만 3천에서 14만 6천 달러 구간으로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 모델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SMA 모델입니다. 이동평균선, 단순 이동평균선 모델인데 이 모델은 과거 비트코인 사이클에서 정점 시점을 정확히 포착한 바가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현재 사이클이 분배 국면에 진입한 만큼 이 곧 최고가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분배 국면의 전형적인 특성이다라고 지금 현재 시장을 분석하고 있는데요. 지금 많은 투자자들이 곧 25만 달러까지 지켜야 할 것이라 확신하면서 매도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이는 역사적으로 분배 사이클에서 반복되는 전형적인 심리 구조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과 금의 경쟁 관계 아니다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비트코인과 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두 자산의 가격 흐름은 비트코인이 금을 따라잡기까지 약 77일에서 98일의 시차가 일관적으로 관측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최근 금의 상승이 9주 연속 상승한 뒤에 단기 정점 신호를 보이고 있고 조정세가 나오고 있죠. 현재 금 랠리 시작 후 약 77일 차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 과거 패턴을 보면 77일에서 98일 시차가 있고 난 다음에 비트코인이 이제 금을 따라잡는 시점이 나옵니다. 금이 먼저 쭉 상승하고 난 다음에 이제 비트코인이 뒤따라서 77일, 98일 이후에나 이제 상승세가 나오는 거죠. 근데 지금 77일째가 됐다는 겁니다. 이제 곧 그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한 1개월 정도까지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연 금을 다시 한번 따라잡을 수 있을지 한번 주목해 보시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하셔서 최대한 빠르게 정보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 참고사항일 뿐이고 조언이 아닙니다.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금이도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